안녕하세요. 코인 트렌드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경입니다.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거래되는 코인 시장,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?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, 오늘도 저희가 주요 이슈들과 시황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 드릴 예정이니까 50분 동안 힘차게 함께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출렁임을 겪었습니다. 이 중국향으로 상호 관세를 125% 부과를 했었는데 펜타닐을 포함한 145%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루 만에 반락세를 보였고요.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뉴욕 시간 기준으로 8만 달러 아래까지도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시간 비트코인의 또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1% 넘게 하락하면서 2조 5천억 달러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36%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103억 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공포와 탐욕 지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전장 같은 경우에는 39점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공포에서 다시금 극단적 공포 21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또한 전일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죠. 지금 19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과연 간밤 기관들은 우리 시장을 매수했을지 매도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크립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살펴보시면 간밤 기관 같은 경우에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.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2.4%, 이더리움 7.3%로 비트코인이 시장 좀 극단적인 공포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또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이 10종목대에서 4종목 있습니다. BNB, 솔라나, 그리고 칼도네 에이다와 더불어서 레오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욕 시간 기준으로 8만 달러 밑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1.27% 하락하면서 8만 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더리움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. 4.11% 하락하면서 1,5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간밤 미국 증시는 어떤 분위기를 보였는지 바로 한번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랠리를 보였던 이 폭등을 하루 만에 급락세로 변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죠. 특히나 나스닥이 4.31%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7%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여기는 트럼프의 또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25%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에는 26%다라면서 좀 헷갈릴 법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CNBC 측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이 중국의 합계 관세율을 125%가 아닌 145%다. 펜타닐 20%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장에선 다시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. 초관세율을 중국에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중국 쪽에다가 합의를 희망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신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중한다. 그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또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? 과연 90일이 지난 이후에 상호관세 연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유예 연장은 그때 상황을 봐서라면서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제니 옐런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자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이 비관적인 입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간밤 또 시장에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. CPI 발표가 있었죠. 소비자 물가 지수, 이 물가 완화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
어제 밤 9시 반, 10시쯤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3월 CPI 같은 경우 2.4%로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.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에너지, 이 근원 CPI,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 2.8% 상승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물가 완화에 대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은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. 상원 관세 미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. 4월 달에 이 중국 쪽으로 반영이 되는 145%의 관세라는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오히려 이 CPI가 4%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요.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서두를 필요 없다. 우리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.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확대가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트럼프의 관세 우려 관련해서 또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인물도 있습니다.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?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엔 카르다노 창시자가 암호화폐,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내 25만 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근거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, 미중 갈등의 우려 속에서 오히려 이 대체 자산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수요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올해 3분기부터 가상화폐 강세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까지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래도 올해 3분기부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거기에 따른 근거로는 또 M7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. 미국의 M7 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월렛으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제시가 되면서 또 강세 입장에 조금 더 불을 지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과연 정말로 이 이야기들이 다 현실화될 수 있을지, 비트코인이 3분기부터는 강세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또 암호화폐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진행 여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12월부터 진행됐었던 소송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지금 리플과 미국 SEC가 10일, 현지 시간 10일에 항소법원의 합의에 따른 소송 중단 신청서를 공동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앞서서 3월에 리플의 법률 총괄이 이 상호 항소 취하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발표 후 한 달 만에 지금 공식 소송 중단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것인데요.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 때문입니다. 기존에 SEC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유지를 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소송이 종결적으로 합의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규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여부까지도 중요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과연 이런 부분들, 과연 소송 종결 합의에 이르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이 SEC 암호화폐 증권 발행을 위한 공시 지침을 발표했다라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. 지금 폴 애킨스가 본격적으로 또 임명이 됐고 이제 그걸 앞서서 그 뒤에 바로 또 규제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. 폴 애킨스 또 신임 장관이 또 임명이 된 만큼 지금 새로운 규제 지침 발표했는데 규제 이야기 살펴보시면 기업은 사업 구조와 수익 창출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하고요. 스마트한 계약 기능 및 기술적 사양도 상세히 공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러한 리스크 요인 공시를 강조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보호 목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SEC에 새롭게 임명된 폴 애킨스 위원이 친암호화폐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지침 발표가 또 어떻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